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일주론 강의, 오늘은 50번째로 개축일주가 되겠습니다. 이 개축일주가 여러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제가 핵심만 딱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예제를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개축일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주라는 걸 여러분들이 왜 공부를 해요? 일주를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사주 분석을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일주론 강의를 잘하기 위해서 일주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주 분석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결국 최종 목적은 사주 분석을 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주론이라 그래서 이 일주 한 가지만 보고 공부를 하시면 안 되고요, 예제를 보면서 사주 명식을 보면서 풀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일주론 강의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예제를 갖고 일주론 강의를 하는 곳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 명식을 많이 풀어봐야 실력이 는다는 거, 이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개축일주가 있는데요, 이 개축이라는 일주를 볼 때 여러분들이 맨 처음 파악을 하셔야 될 게 양으로 되어 있냐 음으로 되어 있냐,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일주가 60갑자가 60개가 있으면 그 중에 절반은 양으로 되어 있고 절반은 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천간은 양인데 지지는 음이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천간이 양이면 지지도 음이고 천간이 음이면 지지도 음이에요. 천간 지지가 똑같습니다. 개축일주 같은 경우는 모두 음으로 되어 있으니까 분위기 자체가 어때요? 음적인 성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절반은 이제 먹고 들어가는 거죠. 양적인 성향이라는 것은 좀 남성적이고 적극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음적인 것은 반대로 여성적이면서 차분한 성향을 나타내는데, 이 개축일주는 음으로 되어 있구나, 이걸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이것을 동물의 형태로 봤을 때에는 축이라는 게 뭐예요? 소축자입니다. 소를 나타내거든요. 여기에 수기운은 검정색을 나타내니까 검은 소예요. 그리고 이 축토가, 이 개수도 그렇고, 수기운이라는 것은 계절적으로 봤을 때 겨울을 나타내거든요. 그리고 이 축월이라는 것도 겨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소를 나타내니까 겨울의 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많은 걸 의미하죠. 소라는 동물은 예전에 농사 지을 때, 그때는 경운기가 없었으니까 못 심고 밭 갈고 그럴 때 쓰는 동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부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동물인데, 봄, 여름, 가을도 아니고 겨울이란 말이에요. 겨울의 소는 어때요? 논다고 봐야죠. 그때는 농사를 안 지니까, 농한기니까. 겨울의 소라는 것은 막 열심히 일하는 그런 소가 아니라, 하여튼 다른 계절에 비해서는 쉰다고 봐야 되니까, 이 겨울의 소라는 것이 이제 많은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바쁘지 않은 소예요. 그러면 이런 개축일주는 어떤 것이 중요하느냐?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내가 일할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조바심을 가질 필요가 없겠죠. 사람이 조바심을 가지면 제대로 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언제 기회가 온다, 그러니까 때를 기다리자, 이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바심을 내면은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요, 순서대로 하고 좀 여유로운 마음이 중요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개축일주는 때를 기다리는 게 중요하니까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순서대로, 너무 서두르지 말고 순서대로 차례대로 여유 있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 이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축이 뭐예요? 백호대살이거든요. 백호대살이니까 만약에 개축일주가 딱 있는데 그 옆에 또 백호대살이 뭐 한두 개 있다, 백호대살 개강살이 한두 개 있다, 그랬을 때에는 이게 좀 영향을 준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 지지가 이제 관성운에 해당이 되니까 관성운을 깔고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좀 명예를 중시하고 신뢰감이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게 화기살이니까 예술적인 감수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게 시기로 봤을 때 겨울이잖아요. 꽁꽁 언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늦게라도 성공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이 축 일지를 깔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신적인 것에 관심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영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적인 일이라는 게 뭐예요? 뭐 무속인이라든가 종교인이라든가 아니면 사주 분석을 한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개축일주가 저 같은 사람한테 와서 제가 사주 상담 쪽으로 나가고 싶은데 제 사주를 봤을 때 그럴 만한 사람이냐고 물어보면은 다른 거 필요 없이 일단 개축일주를 갖고 있다는 그 자체로 좀 괜찮다. 뭐 사주 같은 거 배우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일주를 갖다가 막 1시간 동안 떠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일주마다 사람들이 특징이 뚜렷해야 돼요. 그런데 개축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거기에서 아주 뚜렷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느냐? 찾기 어렵습니다. 왜 어려워요? 사람들이 나머지 6글자가 다르고 대운도 다르니까. 그냥 2글자만 똑같은 거잖아요. 거기에서 공통점을 찾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론에 너무 빠지시면 안 돼요. 일주론을 공부한다 그래갖고 일주론을 뭐 개축일주 하나 갖고 무슨 박사학위를 받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특징, 그것을 몇 가지만 중요한 특징만 이렇게 딱 파악을 하시면 돼요. 일주도 60개나 되잖아요. 중요한 거 몇 가지만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60개를 다 파악하려면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예제를 갖고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은요. 계묘년 김이월 개축일 무엇이 이렇게 되어 있고 남자분입니다. 좀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2008년도에 무자년에 화물차를 부인과 함께 타고 가다가 마주 오던 차와 충돌해서 사망한 사주입니다. 부인은 중상을 입었고요. 그리고 형제가 많고 형제 간 의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10살 연하인 부인과 아들 2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통사고로 본인은 죽고 부인은 중상을 입고 그럼 아들 2명만 이렇게 딸랑 남은 거죠. 대단히 불행한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영등포에 가보면 쇠골목 있잖아요. 영등포 쇠골목 아실 거예요. 그 영등포 로타리에서 롯데백화점 그쪽에서 이제 여의도로 넘어가는 그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그 막 무슨 쇠파이프만 팔고 쇠파이프 팔고 무슨 쇠와 관련된 그런 걸 이렇게 쭉 파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일명 영등포 쇠골목인데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하시다가 그 병원을 가시다가 그 근처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이분이 개축일주예요. 개축일주인데 오행의 구성을 봤을 때 목기운이 하나, 화기운이 하나, 토기운이 넷, 금기운이었고 수기운이 2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많아요? 압도적으로 많은 게 관살입니다. 관살은 적당히 1-2개 있어야 되죠. 이분처럼 월지 포함해서 4개나 되잖아요. 안 좋은 사주입니다. 안 좋은 사주예요. 사람들을 보면 관살로 가득 찬 사주가 있잖아요. 뭐 목기운이든 화기운이든 수기운이든 그게 전부 관살이에요. 그래서 1-2개, 3개도 아니고 막 4개, 5개 막 이렇게 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안 좋은 사주입니다. 그러면은 이 여자분이 10살 연하인 부인과 이렇게 됐는데 이 여자분이 처음에 결혼을 할 때 이 남자분의 사주를 이렇게 보잖아요. 관살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요 피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부인까지 피해를 줬다고 봐야 되거든요. 어쨌든 교통사고가 났으면 그 운전한 사람이 운전을 한 거고
냉정하게 말하자면 같이 타고 있던 부인은 보조석에 있었는데 같이 사고를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원인을 찾자면 관살이 너무 강합니다. 이분은, 이 남자분은. 그러니까 관이라는 건 나를 극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대개 그 사람 몸이 안 좋아져요. 건강이.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고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알아야 될 게 이분이 하신 일이 그 금속과 관련된, 그러니까 영등포 쇠골목에서 이제 그 금속을 만지는 그런 직업을 가졌거든요. 근데 이분 사주를 보세요. 금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금기운이 하나도 없는데 금속과 관련된 일을 하신 거잖아요. 사주에 안 맞는다고 봐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금기운이 없으면 그게 용신운이 되니까 금기운과 관련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틀린 말입니다. 이 사주에서 직업을 가질 때에는요, 내 오행에서 많이 나타난 거, 그런 걸 갖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토기운이 강하게 나와 있으니까 뭐 땅과 관련된, 부동산과 관련된 일을 한다든가 이런 게 좋습니다. 그런데 전혀 상관없는, 사주와는 전혀 상관없는 금속과 관련된 일을 했다는 거, 이것도 안 맞았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개축일주에서 축토가 배우자궁이잖아요. 그런데 축오 원진살, 축미충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궁도 상당히 안 좋은 사주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분 자체가 여자운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궁합을 보고 만났다면 우리가 이제 궁합을 볼 때에는 1대1로 맞춰보잖아요. 1대1로 맞추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궁합은. 일단은 개인적인 사주가 괜찮아야 돼요. 근데 이분은 배우자궁도 다 깨지고 원진살인데다가 관살이 너무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불행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김인년 병자월 개축일 을묘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성입니다. 2001년 동거를 했고 2002년에 아들 출산을 했고 2003년에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 출산하고 1년 만에 이혼한 거죠. 남자 보는 눈도 남자 복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노래방 도우미로 현재 지내고 있습니다. 연로한 부모님에게 한 달에 15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예요.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요, 아셔야 될 게 자식들한테 나눠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중에 내가 내 앞가림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자식들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자식은 엄청난 부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나이 드신 분들은요, 자식들한테 나눠줄 게 아니라 일단 내 앞가림부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부담스러워해서 잘 붙질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한테 한 달에 150만 원씩 보내줘야 돼요. 이러면 어떤 남자가 좋아하겠냐고요. 그리고 남자를 꼬셔야 한다면서 다이어트에 집착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인년 병자월 개축일 을묘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분이 목기운이 둘, 화기운이 하나, 토기운이 셋, 금기운이 없고 수기운이 2개입니다. 금기운이 없어요. 금기운이 뭐예요? 어머니를 나타내죠. 부모복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어머니를 나타내는 금기운이 없으니까 부모복이 없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이분은 술토가 들어올 때 축술 및 삼형살이 형성이 되니까 술토가 들어올 때 조심하셔야 되고요. 관사론잡 사주입니다. 관사론잡이라는 것은 남자를 나타내는 관성운이 내 사주에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운이 그다지 좋진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내 사주에 이제 남자운이 많다는 얘기는 내가 남자들에게 매력적인 여성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장 강한 게 비경겁제가 강하고 간성운이 강하잖아요. 이렇게 관살이 강한 사람들이 조직 생활에 잘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 노래방 도우미를 하고 있다 그랬는데 이런 것도 빨리 정리를 하고, 나이가 지금 그 젊단 말이에요. 지금 그 당시 신청했을 때가 39살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디 직장을 다니는 것이 낫고, 지금 남자를 꼬셔야 한다면서 다이어트에 집착을 한다고 했는데, 남자를 꼬시려면 남자가 있는데 가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 남자들이 좀 많은 그런 직장에 다니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다니면서 이 부동산 쪽이라든가 뭐 이쪽으로 재테크를 한다든가 이러면은 지금 그 흘러가는 대운도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새 출발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상당히 훌륭한 분이에요. 기유년, 병인월, 개축일, 개축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남자분인데 가정적 어려움으로 공고에 진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업을 했는데 중소기업에서 지원을 받아 대학까지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공고를 안 가고 집안 형편만 좋았으면 이제 인문계에 가서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분이 공고로 진학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거기서 일을 잘하니까 거기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대학까지 졸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능력을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윤서 수석부장, 지금은 연구소장이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다시 태어난다면 자기는 장사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집안에서도 아주 잘해주고 있는데 주말 부부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관살을 나타내는 토기운이 3개죠. 목화토금수가 다 있는데 그 중에서 관살이 가장 강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직장생활이 맞는다고 봐야죠. 사주를 딱 봐가지고 관살이 가장 많다. 그랬을 때에는 직장생활이 맞다고 봐야 되고, 아무래도 중소기업보다는 공사라든가 공무원 이런 쪽이 낫다고 봐야죠. 이 직장운을 나타내는 관살이 많다는 얘기는 직장 변동도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웬만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중소기업 같은 것보다는 공부를 해가지고 공사나 공기업이 낫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개축일주인데 시주도 개축입니다. 이렇게 이제 일주하고 똑같은 게 나란히 있을 때는 제가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그 당시에 49세인데 지금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주말 부부라는 것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이분이 원래 착실하신 분이지만 되게 주말 부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번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이가 나빠질 게 별로 없는 거죠. 내가 일주일에 한번 보는데 그것도 내가 만나면 싸운다. 그랬을 때 이혼해야죠. 그런데 오늘만 보고서는 이제 내가 또 일주일 동안 나 혼자 있는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그냥 또 금방 헤어지니까 뭐 좋게 넘어가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남편하고 부인하고 사이가 아주 안 좋다 이런 분들은 주말 부부로 지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혼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낫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분의 장점은 뭐냐면은요, 지금 금수가 용신운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21살 개해대운서부터 계속 수기운 금기운으로 지나갔습니다. 대운이 좋았다는 거, 이것이 아주 결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주를 분석할 때 이 사주팔자를 위주로 분석을 이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10년 대운 1년운 이 시기에 따른 운이 영향력이 더 크다고 봐야 돼요. 특히 이 10년 대운은 단위가 10년이니까 인생의 대체적인 운의 흐름을 나타내거든요. 이것이 영향력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20대부터 운이 풀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개축일주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개축일주가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어때요? 이성관계에 있어서는 좀 불리하죠. 예제를 보더라도 이성관계에 있어서는 좀 불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주 자체가 뭐 우수하다 아니면은 힘든 사주다, 힘든 일주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고요. 그 사람의 사주 전체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주라는 것은 그 사람의 특징을 나타내지 인생 결과를 나타내진 않아요. 당신은 개축일주니까 어렵게 살아야 돼, 혹은 개축일주니까 잘 살 거야, 이런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사주 분석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그 사람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데 그 특징대로 살면 내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는 아무도 몰라요. 이 사람이 이런 사주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지, 너는 뭐 이런 사주를 갖고 태어났으니까 넌 글렀어, 넌 성공할 수가 없어, 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그건 좀 어렵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개축일주를 공부를 하셨는데 개축일주의 이 간단한 특징,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거, 이 간단한 특징 여러 가지를 이제 파악을 하신 후에 이제 예제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가장 올바른 학습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디오의 일주론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